맛있으면 고양이 소리 낸다는 분이 있어요. 맛있으면 고양이 소리 네. 낸 뭐 이렇게 아이디가 그건데, 그 리뷰 들어가면은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이런 거만 써 있어요. 배달 코스트가 너무 낮으면 남는 게 없어요. 사장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닭강정과 떡볶이를 팔고 있는 미국 나이로 39살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시작한 지는 2019년부터 했어요. 3년 좀 넘어갔나요? 여기 메뉴가 닭강정하고 이제 떡볶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닭강정하고 떡볶이를 같이 팔게 되신 거세요? 원래는 그 전에 즉석 떡볶이 매장만 운영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이제 초반엔 배달을 안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배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품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떡볶이를 살리고 또 세트로 뭘 구성할까 하다가 닭강정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게 됐죠. 여기는 지금 배달 전문 매장인데 이전에 다른 데서 장사를 하셨었던 거예요? 네, 2019년에 오픈한 거는 네. 수원 광교라는 곳에서 제가 장사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가게 운영상 여건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가지고 배달 위주로 할 가게를 찾다가 고향인 여기 용인에서 옮겨서 하게 됐어요. 창업하시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여기 창업하기 전에는 2013년부터 이 근처에서 이제 실내 퓨전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그때는 포장마차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워낙에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좀 낮 시간대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포장마차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음식이 닭볶음탕이었는데, 닭볶음탕을 하다 보니까 닭으로 연관된 무슨 음식을 만들까 하다가 닭떡볶이라는 거를 좀 생각이 나서 뭐 조치원에 있는 닭떡볶이 전문점 가서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떡볶이 쪽으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아가지고 떡볶이 가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떡볶이가 아니라 뭔가 요리 같은 떡볶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처음에 차린 게 즉석 떡볶이 매장을 만들었었죠. 떡볶이랑 이런 닭강정이랑 이런 거는 사장님이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가 다 개발했고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고, 닭강정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맛집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뭔가 포인트를 뭐 어떻게 찾아보다가 저희 자체 브랜드로 제가 이제 개발을 했죠. 이게 소스예요. 이게 지금 소스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저거는 물엿을 좀 더 넣고 뭐 조금씩 맞춰가면서 조절하다 보니까 테스트 해보고 수십 차례 만들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소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소스 같은 경우는 이거 오리지널 소스인데 약간 달콤한 맛이고, 이거는 간장 맛이에요. 이것도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원래 요식업 쪽에서 옛날부터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요식업 쪽에서는 일은 했던 건 아니고 2012년부터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한번 하게 될 계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먹는 건 워낙에 좋아했었는데 음식을 한번 만드는 것도 내가 소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때부터. 여기 이름이 그 떡볶이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이게 되셨나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석 떡볶이 매장을 시작을 하기 전에 포차 일할 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저희가 떡볶이 만든 거를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할 때 떡볶이 매장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설문조사에서 써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떡볶이 디자이너라는 걸 쓰신 거예요. 떡볶이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 같은 건데 좀 여러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떡볶이를 만드니까 디자이너하고 좀 약간 컨셉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떡볶이 디자이너로 짓게 됐죠. 테이프랑 이런 건 다 뭐예요? 이 테이프는 제가 중학교 때 직접 샀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얻은 것도 있고, 저 중학교 때가 97년 뭐 이럴 때일 때, 그때는 이 테이프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있었던 거를 그냥 버리긴 뭐하고 해서 그냥 매장에 이렇게 그냥 깔아놨어요. 주문이 들어왔네? 창업하실 때 비용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인테리어 따로 뭐 한 건 없고, 주방 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이 가루도 제가 배합해서 쓰는 거예요. 찹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제가 비율을 좀 맞춰서 섞어가지고 조금 쫀득쫀득한 맛이 나게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루를 좀 섞게 됐어요. 여기 혼자 일하시는 거세요?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녁이나 이럴 때는 좀 바쁘시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저녁에 조금 배달량이 늘어나서 사람을 좀 구하려고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놨는데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하루에
하루에 다들 얼마나 쓰게 돼요? 제가 키로로 하면 한 12kg에서 15kg 사이 고기 양으로만 했을 때요. 배달할 개수는 하루에 25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닭 튀기는 기술은 따로 배우셨나요? 아니요. 튀기는 기술도 제가 예전에 프라이드 치킨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할 때 생각하면서 제가 따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떡볶이하고 닭강정하고 세트로 주문을 많이 들어오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떡볶이인가요? 네, 떡볶이 지금 만드는데 저희가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 들어오면 그때마다 따로 끓여서 나가고 있어요. 맛이 그냥 한 가지라면은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세 가지다 보니까 다 따로 끓이게 됐어요. 어서오세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배달만 하시잖아요. 네.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하루에 그냥 평균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아시겠지만 배달해서 판매하는 거랑 예. 오셔서 드시는 거랑 수수료 부분이랑 이런 거가 나가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남는 건 없어요. 떡이 엄청 두툼해지네요, 저게. 이게 떡은 끓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부풀어 갔을 때 어묵을 집어넣는 게 딱 타이밍이 딱 맞아요. 여기 떡볶이는 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끝나고 나와서 그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그 맛을 제가 생각하면서 만든 떡볶이에요. 그냥 옛날 떡볶이. 네, 맞아요. 옛날 떡볶이. 이거는 손으로 다 직접 쓰시는 거세요? 네, 주문 들어오면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써서 드리고 여유가 안 생기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손님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런 정도? 네, 문자 조심하세요. 보자. 형님, 네. 지금 뭐 하세요? 배달 주문 들어와서 리뷰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뷰 보면서 혹시나 제 음식 나갈 때 실수한 거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하려고. 한가한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들어가서 항상 보고 쿠팡이랑 배민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배달 특급 이렇게 5개거든요.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봐요. 리뷰에 대해서 댓글을 다 일일이 달진 않는데 혹시나 내가 뭐 빼먹거나 포장 상태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고, 다행히 리뷰가 그렇게 나쁘게 달리는 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체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리뷰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거요. 맛있으면 고양이 소리 낸다는 분이 있어요. 맛있으면 고양이 소리 낸 뭐 이렇게 아이디가 그건데 그 리뷰 들어가면은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이런 거만 써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흥구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많이 좋아지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안 바쁠 때 이렇게 보고 일 끝날 때 그냥 하루에 한 2번 정도? 나머지는 안 봐요. 저도 혹시라도 나쁜 게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마상을 크게 입더라고요. 네. 노란색 저 바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틈날 때마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요? 네. 매장이에요? 네, 매장에서 혼자 좀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가기도 좀 뭐하고 해서 그냥 운동기구를 하나 사놨어요. 이렇게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하시려고 일부러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숫자 5를 좋아해서 네. 5개만 합니다. 사장님, 저 사인은 농구선수 김선형 씨인가요? 예, 맞아요. 농구선수 SK 김선영 선수예요. 어떻게 다녀가세요? 예전에 광교에서 했던 매장에 저 선수분께서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사인도 받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걸어놓고 있죠. 이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라면사리는 배달로 가다 보니까 배달이 좀 오래 걸리게 되면 뿌는 경우가 있어서 다 따로따로 삶아서 따로 포장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떡볶이다 보니까 사리를 좀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바쁘시면은 이제 정신 없잖아요. 바쁠 때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정신없진 않고요.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준비하진 않아요. 재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조기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일하시면은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언제쯤 내 매출이 제가 정한 목표를 넘어설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세 자릿수죠. 매출이 세 자릿수 나오는 거. 근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더 해야죠. 제가 지금 솔로거든요.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 드세요? 스냅을 하는 거라서. 하지만 많이 하면 무리가 가죠. 아무래도 무거운 게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이야 이렇게 손목으로 스냅으로 하고 있는데 막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버티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배달 전문점 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배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마진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자재 코스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민족 같은 앱이나 파이치나 그런 쪽에서 나가는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10,000원을 팔더라도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음식을 구성해가지고 배달을 하신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배달 코스트가 너무 낮으면 남는 게 없어요. 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희 떡볶이 디자이너 닭강정하고 떡볶이 파는 가게인데 전국에 오직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닭강정 떡볶이 맛있어요. 꼭 한번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